듣는 소문에 의하면 유 변호사님이 그 선재랑 세연이를 그렇게 쥐잡듯이 패신다고. 강력한 처벌만큼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한의 컨셉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나가고 있는 주제가 요새 굉장히 핫한 주제죠. 오늘의 주제, 성현범 교화 가능하다. 대 처벌해야 한다. 토론 스타트. 먼저 교화를 맡으신 유달준 변호사님. 네, 성현범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교화해야 됩니다. 처벌을 맡으신 김영주 변호사님.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 될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나라 범죄는 일단은 처벌을 할 수 있는 미성년자와 처벌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인이 안 된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고 이제 보호처분이라는 교육과 관련된 이제 부수처분을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만 14세가 안 된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전혀 불가능한데, 문제는 요새 아이들의 발육이 빨라지고 덩치가 커지면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흉악범죄, 강력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강도, 성범죄 이런 걸 저지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니까 그 나이를 만 14세에서 좀 올리자라는 논의가 하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미성년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이 논의 두 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처벌. 김영주 변호사님. 성인과 다르게 이제 미성년자를 좀 경미하게 처벌했던 이유는 뻔합니다. 애들이 이제 미성숙하니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니까, 본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본인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물의 옳고 그름, 이걸 판별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기회를 주자는 거였어요. 원래 그게 취지였는데 요즘 애들입니까? 알 거 다 알아요, 진짜. 아니, 이 지금 촉법소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만 14세 기준이 들어온 게 1953년이에요. 53년. 70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TV, 인터넷이 어딨어. 근데 지금은 사실 애들 사회생활 안 해도 다 알아요. 알 거 다 알아요. 애들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먹고 발육이 됐다고 해도 정신적인 부분까지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확실히 아이들이 또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릴 때는 야동 한번 보려고 하면 사실은 007 작전을 썼어야 됐어요. 친구네 집에 가서 집이 비어있는지, 부모님 언제 오시는지 확인하고 더 어렵게 공수한 비디오 테이프를 넣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그런데 보통은 지금은 이제 휴대폰에서 이상한 사이트 접속만 하면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막 노예 채팅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그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환경의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아이 개인한테 그 책임을 다 돌리는 것은 저는 사실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양측 입장이 다 일리가 되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새 애들 엄청 크잖아요. 일단 그 만 14세 미만이라고도 엄청 크고, 그 유달준 변호사님보다 더 큰 애들 나 많이 봤어. 많이 봤어요. 그 친구들이 만약에 강력범죄에 나가면 이제 일반적인 법 감정에서 보통 시민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화로 충분히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사실은 두 분은 결혼은 전이고 아이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6살과 12살짜리 아이를 키우거든요. 근데 6살에 비해서 12살은 나이가 2배나 많고 좀 많이 성숙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얘도 여전히 애입니다. 얘가 18살이 돼도 여전히 애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법상으로 성년을 만 19세로 정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잣대로 봤을 때 신체가 크고 사회 경험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해서 충분히 성숙됐다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법제가 들어올 때와 현재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미성숙한 건 맞지만 사실 과거의 12살과 현재의 12살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네에 있는 문방구에서 빵 하나 훔치고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잔인합니다. 애초에 범죄 정도가 엄청 달라졌어요. 요즘은 살인도 저지르고요, 애들. 강도, 그리고 성폭력, 정말 많습니다. 강력범죄가 매년 8,000건이에요, 8,000건. 이거는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발적으로 실수를 한 그런 범죄들의 경우에는 교화가 필요하지만, 이런 강력범죄들에 대해서는 진짜 강력하게 다스려야 돼요. 미성년 시절에 범죄 저질러 본 적 없어요? 당연히 없죠, 저는. 잘 자랐네. 근데 우리 안 배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있고, 일단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사실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소년 사건들 많이 이제 다뤄서 아이들 만나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의 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얘한테 전적으로 물을 수 있을 것이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으면 과연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냐,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결손 가정이 많고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지지, 교육을 못 받은 경우가 되게 많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복지적으로 인간다운 최저생활 정도가 유지돼야지만 이게 가능하겠다. 사회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성인범죄 기준으로 그런 거 있어요. 살인죄 양형을 외국처럼 300년, 400년 때리면 살인죄가 없어질 거냐, 처벌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 범죄가 없어질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일단 성인들에 있어서는 그 인과관계가 좀 미약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 그 애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촉법 소년 찬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맞아. 애들이 알고 있어요. 내가 이런 범죄 저질러도 나 처벌 안 받아. 기준을 낮추고 그리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면은 애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한다. 큰일 날 수 있겠네. 전과도 될 수 있겠네. 교도소 갈 수도 있겠네. 애들은 오히려 성인보다 이런 게 더 반응이 빨라요. 직관적이에요.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건 저는 충분히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형사처벌의 목적을 세 가지로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응보, 교화, 예방이에요. 그래서 응보는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팔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사실은 그렇게 하진 않죠. 이제 문명이 도입되면서. 그런데 아이들에 대해서 똑같은 응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기본적으로 교화를 하는 건데 형사처벌의 목적 자체에도 교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런 거 이용하면 나쁘죠. 나쁘지만 그 순간에 욕망을 못 이기는 거지, 그 욕망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계산을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하면 범죄 안 저지르겠죠. 제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소문에 의하면 유 변호사님이 그 선재랑 세연이를 그렇게 쥐잡듯이 패신다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애들 그 버릇 고치는 데는 그 강력한 처벌만큼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 체벌을 요즘 아빠와 엄마보다 좀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아직까지 민법상의 징계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징계권 나왔다. 제 체벌의 목적은 여러분 처벌이 아니고 교화입니다. 요즘에는 때리는 횟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때려놓고 교화를 주장하는 게 저게 말이냐 방구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이거는 법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겁니다. 사실은 교화라고 해서 어떤 불이익 처분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 변호사님이 부모로서의 징계권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때리는 거는 뭐 마음의 목적이 교화에 있다고 하면 이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교환하는 거는 사후적으로 뭔가 거기에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걸 어떻게 이걸 정리할 것이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분이 여기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네. 범죄자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이게 애들이 처음부터 이 범죄 세계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애들한테는 야, 너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게,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하여튼간 뭐 오늘 양 변호사님이 열띤 토론을 해주시고, 뭐 특히 김영주 변호사님이 인신 공격성에 가까운 발언도 오늘 진짜 예외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좋습니다. 저 이런 인신 공격성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김 변호사님 얘기가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멘탈이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하여튼간 뭐 두 분 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변에 나오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셨다가 뭐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댓글창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뭐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나는 이런 이유로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오늘 토론하신 양 변호사님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유한의 컨셉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